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민족을 위해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3일 오늘은 특별히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오늘은 역사가 용솟음치는 날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기간 중에서 언젠가는 틀림없이 이 무도한 좌파 권력의 민낯을 국민들이 알게 되고 국민들의 마음이 이 정권에서 떠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왔습니다. 오는 11월 9일은 문재인 정권이 2년 반 마라톤의 반환점을 도는 날입니다. 지금 10월 3일 거의 임기 반환점을 도는 날 문재인 정권은 민심이 자신들로부터 떠나가고 결국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난해 3월 1일 8.15 광복절 그리고 올해 8.25 세 번의 광화문 비상국민회의 대중집회의 연사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연단에 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연단에 오르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께 제가 오늘도 만약에 연단에 오른다면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풍도 일찍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난 8.15 집회 때도 비가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비가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집회 초반의 상당 부분은 맑은 날씨였습니다. 또 전후로 비가 조금 왔지만 그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산을 들고 우비를 입고 많은 나라 걱정하는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오늘 태풍이 기가 막히게도 예상 기상청의 예보보다 약 하루 정도 먼저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오늘 청명한 가을 날씨가 광화문 집회를 축복해 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 번째, 조상 은덕을 모르는 폐륜 정권. 제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조상의 은덕을 모른다. 자신이 왜 대통령이 됐으며 이 좌파 권력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됐으며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왜 대접을 받는가. 그 중요한 이유를 모르고 조상으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고 그 유산을 탕진하고 조상들을 위한 제사도 지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상들을 욕을 하는 폐륜 정권, 이 폐륜 정권을 신랄하게 규탄을 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미가 어떤 지역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고 한국의 수출산업, 전자산업, 각종 제조업, 대한민국의 발전과 융기를 증명하는 곳, 그 구미공단 기념 영상을 만들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쏙 뺐습니다. 이 좌파 시민단체 출신의 현재 구미시장이 지난해 6.13 선거 일종의 광풍의 덕분에 구미의 좌파 시장이 들어선 기가 막힌 일, 그 좌파 시장의 구미시가 박정희 대통령을 쏙 빼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영상으로 구미공단 기념 영상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폐륜 정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승만 대통령 탄신, 이승만 대통령 추모일 열리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리는 행사에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정부 대표로 파견하는 사람이 일개 서울지방보훈처장입니다. 보훈청장. 2급 공무원. 지들의 노무현 추도식, 김대중 추도식에는 국무총리도 가고 국회의장도 가고 장관들이 대거 참석을 하면서 이 나라의 위대한 건국 대통령의 추모 행사에 2급짜리 공무원을 달랑 보내는 정권이 이 정권입니다. 세 번째,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정권. 한강의 기적은 사라지고 지금 각종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1.8%, 1.7%.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것도 달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상이 물려준 막대한 유산을 다 까먹고 밥을 짓는 손마저 깨버리고 원자력 산업을 망치고 난폭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 힘들게 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것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기술 혁신 이런 데는 소홀히 하고 그저 초등학생이나 중딩도 대통령이 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가 예산으로 퍼주기, 노인들 알바 이런 걸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국민들을 속이는 정권. 국가부채가 아직도 OECD에 비해서는 건전하다면서 마구잡이로 국가부채를 늘리는 정권. 2년 반 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파든 좌파든 다음 대통령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저 지금 현재 권력을 잡았다고 예산으로 마구잡이로 퍼주기를 하고 대통령 기념관, 문재인 기념관을 만드는 단독 예산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놓고 대통령은 몰랐다. 대통령은 화를 냈다고 얘기를 하는 이 기가 막힌 정권. 대통령의 기념관을 만드는 예산을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번째, 이렇게 세상이 불안한 적이 없었다. 국민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배가 고파도 세상이 편하고 세상이 불안하지 않은 것을 원합니다. 국민을 완전히 개돼지 수준으로 세뇌시키는 문별천과 언론, 이 좌파 친정부 언론 덕분에 북한의 핵무기 위협, 이런 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가를 많은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라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의 폭력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일반 국민들. 세상이 이렇게 불안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도덕 기준을 조국이라는 인물로 대폭 낮춰놨습니다. 조국을 내가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하니까 국민들, 개돼지들, 너희들은 그저 법무장관으로 그 사람을 모셔라. 썩은 음식, 상한 음식을 테이블에 내던지고 손님들더러 먹으라고 하면서 자신은 낚시를 하러 가고 골프를 하러 가는 주방장, 국빈놀이를 즐기는 주방장. 이것이 현재 문재인 정권의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 5번째 명기해 놓은 대로 결국 내년 4월은 이런 정권에 대한 민심의 가혹한 심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앙일보가 자신들의 조사 연구팀으로 여론조사를 해놓고 국민들에게 발표하지 아니하고 속인 문재인의 지지율 37.9%.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숫자가 아닐 겁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5 내지 10%포인트가 거품으로 들어가 있다.
왜냐? 중앙일보가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표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은 70%가 과반영되어 있고 문재인을 반대하는 세력은 30%가 채 반영되지 않은 표본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37.7%도 정확한 민심은 아닐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난 4월 3일 보궐선거의 민심이 정확한 민심이다. 그때부터 6개월 동안 민심이 훨씬 더 조국 사태로 인해서 악화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180석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당장 내년 4월 민심이 심판을 할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10월 3일 개천절은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늘이 열린 날이고 역사가 용솟음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